첫 번째 달려보죠. 뒤도 안 보고 후다닥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3명의 손님이 저렇게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냠냠쩝쩝 냠냠쩝쩝 하죠. 자, 그런데 여성 2명이 먼저 짐을 챙겨서 기립합니다. 남성과 꼭 저렇게 포옹도 하고 오빠 잘 먹었어? 하고 저렇게 갑니다. 자, 잠시 후에 말이죠. 남성 혼자 남았는데요.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왔네. 놓고 간 물건 없나 하고 테이블 확인하고요. 없어. 놓고 간 거 없어. 자, 확인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계산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쓱 열고 갑니다. 자, 그때 사장님, 야, 거기 설마 하고 저렇게 뒤쫓아가지만 이미 놈은 가고 없습니다. 자, 이 장면 제가 딱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저 남자, 야, 오늘은 이 오빠가 쏜다. 니들 오빠 믿고 먼저 가. 딱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게요. 그 다음 행동이 정말 한심한 거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1월 12일 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해산물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여성 2명하고 남성 1명이 와서 67,000원어치 해산물하고 술까지 이렇게 쭉 먹은 겁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여성 2명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남성 1명이 일어나서 계산대를 안 가고 나간 걸 사장님이 보셨대요. 마침 CCTV를 보고 있다가 계산하고 가셔야죠 라고 하니까 화장실 가는데요 하니까 화장실 이쪽인데요 하니까 갑자기 슈르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아, 세상에. 참. 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십니다. 방금 욕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빵 했다고 욕설 테러입니다.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일하던 중에 어이없는 일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보행자 신호가 일단 빨간불이에요. 자, 그런데 앞차가 우회전을 하지 않으니까 빵 울렸습니다. 앞차 출발했어요. 일단 갑니다. 따라가죠. 자, 그런데 저만치 앞서서 달려나가는데 그런데 교차로를 지나고 갑자기 2차선으로 휙 불박차를 향해서 뭐라 말을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빠! 파란불이었잖아요! 보행자가요? 네! 보행자 파란불 아니었어요! 그랬어요! 서 있었구만! 가세요. 알아요? 가세요. 아, 무슨 똑바로 하고 다녀! 예? 진짜 하고 있다, 여가지 마라. 야, 니가 혼자 똑바로 하고 다녀! 여가지 마라고. 야, 니가 잘하고 다녀. 아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 아이고.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네, 지난달 29일이고요. 전남 목포입니다. 이 제보자는 반찬 가게 하고 있는데 그 반찬 배달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우회전 구간인데요. 분명히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가질 않아서 경적을 한번 울리니까 그제서야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앞차가 2차선으로 빠지더니 제보자한테 왜 경적 울리냐 다짜고짜 화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대 차주는 보행자 신호였잖아요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보신 것은 좀 다르죠. 이 제보자는 상대 차주가 정작 이 첫 번째 보행자 신호 때는 무시하고 주행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보행자 신호 때는 빨간불인데도 갑자기 멈추기에 경적을 한번 울렸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주는 제보자 향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욕설을 했는데 사실 제보자는 일중이었잖아요. 차량에 가게 상호도 적혀 있고 하기 때문에 뒤에 차들도 있어서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그냥 출발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맞대응을 했더라면 차에 가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근데 지금 사실 저 잘잘못을 떠나서 저 앞차가 처음에는 또 그냥 갔잖아요. 가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지금 창문 열고 저렇게 욕을 하다가 저희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싸움까지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좀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 정도까지 드는데 이분이 너무 기분 나빴나 봐요. 근데 제보자분이. 그래서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누가 봐도 모욕적인 언사긴 하지만 모욕죄라는 건 누가 나를 모욕해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모욕적인 언사라는 걸 다른 사람이 들어서 어머 양원보 그런 사람인가 봐. 이런 상황이 돼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혼 전쟁의 서막이라고 일단 뽑아봤는데요. 자, 지난해 10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씨, 이 박지훈 씨 파경 소식이 있었잖아요. 둘 간의 관계를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실컷 엄포를 놨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젯밤에 최동석 씨가 박지훈 씨를 또 공개 저격하는 또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전처 박지훈 씨가 뭔가 파티를 하는 듯한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그 아들이 본인을 만나러 이제 금요일에 와서 토요일에 돌아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기침도 하고 또 병원도 다녀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좀 아픈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 다음 날이 아이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생일인 다음 날 그 아픈 아이를 돌려보냈는데 그날 아이들 휴대전화가 꺼지더니 이 늦은 시간에 그 박지훈 씨 SNS에 저 행사 사진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의 개인 SNS에는 그 아이들과 있는 것처럼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꼭 갔어야만 했냐. 그러니까 나에게 맡겼더라면 아픈 애들이 이 생일에 부모도 없이 남한테 맡겨지지 않았을 거다라면서 이 전처를 공개 저격한 건데 다만 박지훈 씨의 소속자 측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그 박지훈 씨가 참석한 이 파티는 자선 행사였다. 그 공식적인 사진이 올라왔던 거고 미리 잡혀있던 스케줄이었고 유기동물 지원을 위한 행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식사라든지 경매 수익금 같은 것들도 다 동물보호소에 기부할 예정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장 나온 뒤에도 최동석 씨는요. 변명 잘 들었다. 그런데 아들 생일은 아이고야. 1년 전에 이미 잡혀 있었던 행사 아니었겠냐 이렇게 재차 반격을 했습니다. 아유,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사실 아까 이제 최동석 씨 올린 글에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아이들 이혼 진행 중에서 어떻게 보면 양육자를 누구로 할 건지 아니면 면접 교섭을 어떻게 할지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던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해가는 과정이고요. 사실 한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로 힘들었는지 어쩌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나중에 두 사람이 이제 주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과 그리고 면접 교섭을 얼마만큼이나 할 수 있을지를 정할 때 이런 사정들이 다 서로 입장에 따라서 이 제시를 하게 되고 그걸 또 법원이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금반지 끼려다 은팔찌입니다. 자, 금은방에 아주 황당한 손님이 왔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금은방에 한 남성 입장합니다. 예,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가지고요. 아우, 번쩍번쩍 금반지를 막 껴보면서 구경하고 있죠. 아, 사장님 이거 주세요 하면서 카드 건넸는데 사장님 이거 카드 정지됐네 하자. 그럴 리 없는데 하면서 저렇게 나가가지고 통화하면서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금반지를 껴보더니 갑자기 뒤로 가다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지금 슬금슬금 나갑니다. 자, 후다다다다다다 막 이제 발걸음을 빨리 하는 것 같죠. 예. 자, 그렇게 도망간 곳은 바로 버스터미널. 자, 다른 지역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버스를 유심히 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형사였습니다. 자, 버스 주변을 맴돌면서 까치발까지 저렇게 막 쭉 하도 살피더니 안으로 탑승했습니다. 이놈 잡았다 하면서 끌고 나오죠. 자, 백 변호사님. 네. 자기 간에는 나름 동선 파악도 하고 준비를 한 것 같았지만 결국 저렇게 됐습니다. 저 늘 말씀드리지만 저런 행동을 하면 분명히 권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7일 오후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한번 껴봤다가 카드 정지됐는데 안 돼요? 전화하는 척 카드에 들어와서 한번 나갔다 들어오니까 또 나갈 때 안 잡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끼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도망간 건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바로 타 지역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대전역 그리고 대전복합 터미널에 이제 나눠서 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차한 버스를 이제 경찰이 살피다가 저희 많이 비슷하네 여기랑 인상 차이가 유사하다는 걸 판단하고 출발 직전에 저렇게 바로 검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묘한 게요. 예. 지금 일단은 금반지를 훔치고 40분 만에 검거가 됐는데 이 남성 50대 남성을 잡고 봤더니 주민등록 말소자라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지금 주소지도 없고 만약에 버스를 놓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완전 범죄. 그러니까 검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남성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초저녁부터 해롱해롱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도로 위에서 황당한 모습 목격하셨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도로 한복판에 남성 기립. 빵빵 경적을 울려도 꿈쩍도 않고 주머니에 손을 딱 꽂은 채 야, 백성문 수염 좀 깎으라고 해 막 횡설수설을 합니다. 덩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하듯 운전자들은 줄줄이 옆으로 저렇게 피해 가는데요. 자, 교수님. 진짜 왜 저러고 살까요? 네, 저게 이제 2월 4일 날 오후 6시 10분에 그 광진구 군자역 인근에서 발생된 건데요. 이 제보자는 이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술 취한 남성이 반대 차선에서 저렇게 서서 한참 동안 이 차량들을 째려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남성이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신고를 해서 경찰 출동하는까지는 확인을 못 하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술이 취하니까 평소에 자기가 불만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주변 인물이라든가 또는 뭐 지나가는 차에 이렇게 뭔가 동일시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게 좀 초저녁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덜 위험했죠. 저게 아주 그 야간에 차들이 맞아요. 쌩쌩 달리는 그런 쪽에서 저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본인도 아주 위험해지고 또 그 어떤 사고를 갖다가 낼 수 있는 그런 운전자들 같은 경우도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술 드시면 집으로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좋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아, 뭐 예전에 좀 누가 하던 말 같은데. 자, 이거 이 사방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카톡으로 제보를 주셨어요. 네, 이 사연자 부부는 50대고요. 결혼 15년 차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 큰형님 같은 경우에는 일이 바쁘고요. 작은 형님은 이 왜인지 시부모님이랑 원래부터 좀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인 사연자만은 거의 부모님처럼 이 시부모님을 여기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몇 년 전에 이 시부모님이 차로 30분 거리로 이사 오시면서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지내게 됐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작은 형님과 껄끄럽다 보니 명절에도 온 가족이 모이기 힘듭니다. 특히 사이가 안 좋은 이 작은 형님은 어머님 생신에도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서러우신지 툭하면 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연자한테 자꾸만 네가 좀 전화해서 안부 좀 물어봐라. 그리고 네가 좀 그 작은 형님 사과하고 달래봐라 하신답니다. 아마도 시어머님 당신이 괜히 작은 형님한테 직접 연락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어리고 편한 막내 며느리 사연자한테 이 관계 회복을 좀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겨라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뿐이라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이 안 좋은 작은 형님을 놔두고 자꾸 저만 물고 늘어지는 시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막내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제발 좀 작은 형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발 그냥 직접 말씀하세요. 예, 다혜야 너 정말 이번 설에도 너 서방이랑 안 올 거냐? 너 기어이 선을 넘을 작정이냐라고 최후 통첩을 날리세요. 제가 가운데서 백날 말씀을 옮겨봤자 다혜 형님 꿈쩍도 안 해요. 어머님 모냥 빠지실까봐 그런 거죠. 그죠? 동그라미. 이야 백성문 변호사님 멋져요. 다음 시어머니입니다. 예, 차연아, 막내야, 며느리 셋 중에 그래도 난 너를 내 딸이려니 생각하고 제일 아꼈는데 어쩜 그렇게 이 시애미한테 말을 하냐? 섭섭하구나. 예, 그리고 막말로 이 며느리가 눈치껏 시애미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되는 거냐? 둘째 다해 그 못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너도 잘 알잖냐? 아이고 참말로 이래서 딸 같은 며느리 같은 건 없다니까 넥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지금은 해결을 바라시는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본인이 지금 둘째 며느리한테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막내한테 푸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대하지도 않고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 있죠. 그 예전 날입니다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싸움 중간에 끼어드는 것처럼 위기 상황이 없습니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따가 큰일 나십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어쨌건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시어머니하고 이 막내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멀어진 둘째 며느리를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막내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은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토끼부터 챙겨야죠. 그리고 이 며느리는 아까 이렇게 우리 양행께서 말씀하셨는데 딸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예. 딸이 아닙니다. 아주 친한 친구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시킬 거 안 시킬 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미주님께서 네. 어머 내가 언제 사연 보냈나 이러셨어요. 당신 얘기라고. 네, 두 분 참 냉정하시네요. 저는 어떤 생각이 냉정한 드냐면 남자. 일단 지금 시어머니하고 지금 그 둘째 형님하고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냉랭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또 뭔가 최후 통첩을 하면 정말 이 가족 끝입니다. 어머나. 그럼 결국은 중간에 있는
어쨌건 양쪽과 다 얘기가 되는 사람이 이 사연자분밖에 없다면 물론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예. 본인이 중간에서 노력을 해서 둘 사이를 조금 가까워지게 만들려는 노력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냥 두 분 해결하세요. 나 몰라요. 이게 맞는 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좀 뭐 아까 양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을 학대하거나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란 모르겠지만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 굉장히 둘째와의 관계 회복이 간절한 건데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조금 해주는 거 조금 노력을 해보는 거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애써보는 게 그렇게 못할 짓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두 분이 지금 너무 야박하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연자분이 야박한 남자. 오죽 답답하셨으면 사건 반장에 제보까지 하셨겠어요. 그거 안 해보신 게 아니고 다 해보셨는데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셨는데 그걸 또 그러니까 사실로 몇 번도 노력을 밀어넣습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미 가족 간의 그거 해봐서 일인데. 통할 아니, 정도에서 안 보냈다니까. 냉정해 사람이. 아 냉정해 나는. 아, 냉정해야 돼요. 가족 관계 냉정한 냉정할 사람이에요. 때는. 네. 자, 뭐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냉정한 쪽에 속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 와와님 떠넘기면 갈등이 해소가 되나요? 하셨고요. 류라연님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남편이 그만하라 말씀드리니까 다신 안 그러시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럭키님 형님이 제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세요 하셨고요. 정현님 부모가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하면 자식들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